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마저스터 전문가입니다. 제가 스튜디오 출연을 굉장히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굉장히 좀 오래됐다는 거, 지금 한 18년째 지금 이토마토에서 계속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그 내용들, 그러니까 배워야 산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이 잘못된 매매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오늘 할 내용들이 가장 주식에서 기본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지키지 않고 약간 내동매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극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가고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있다 보니까 이 수익률 자체도 양극화 그냥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전 대응, 이번 그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차 내용들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오늘은 이동평균선 활용과 시장 분석 그리고 업종 분석, 종목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저가 종목들, 신저가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 LNF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신저가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 나에게 맞는 기간 투자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2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3강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4강에서는 이 2분기 시장 분석과 이 그동안에 이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또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4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동평균선 활용과 이 시장 분석 그리고 업종 분석과 내가 지금 종목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용어로 보면, 자, 보세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에서 일 변동과 같은 조작이 가능한 비정상적인 변화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서 전체 주가의 흐름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의 흐름을 가장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산술 평균화에서 도표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서 저평가에 매수를 해서 저기 그죠, 퍼가 이익 성장률이 나올 때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차트,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척 등대가 다 알아요. 이동평균선을 무조건 다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맞는 이동평균선이 뭐냐? 내가 전업 투자자인데 월봉 보고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직장인인데 단타, 일봉 보고 단타 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까 기본 개념 뭐냐면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의 정의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자, 산술평균의 정의를 보게 되면 13579, 산술평균 13579 나누기 5를 하면 중앙값하고 일치를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1, 5, 25, 125, 625의 산술평균을 보면 가중치가 중간 25에서 중간값보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기울기와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울기. 자, 여기서 만약에 가중치가 중간이잖아요, 그죠? 25다라고 같이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가중치가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각도가 우상향으로 방향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한 가격과 투자 심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심리를 나타낸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그 심리에서 내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적절하게 써서 수익을 내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손절이 필요한 거예요. 과감한 손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주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 있다. 내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이동평균선이 5거래일, 일주일 동안 매매한 사람의 투자 평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 날 이 마제스토의 배워야 산다 강의를 하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주가를 10,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아침보다는 빠졌어요. 근데 바이오 제약주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 올라왔어요.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나니까 또 10% 올랐어요. 그럼 30%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틀 동안 투자를 했는데 이 거래, 그러니까 5일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편해요. 왜? 이익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 가정을 했을 때 30%면 1,500만 원 수익이 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일단 편하고 야, 조금 더 지켜보지. 매도세가 물러납니다. 내가 오늘 팔고 싶은데 야, 이 기대감으로 내일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급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야, 지금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10% 빠졌어요. 어떨까? 10% 빠졌어요.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10% 빠졌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시장 상황이 꺾이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함, 이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주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가 자,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투자한 투자의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매도 심리가 물러나면 매도량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아래 구간에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조금만 주가의 어떤 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팔아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야,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또 주가 빠졌는데 올라오면 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스캘프 단기 매매도 단타 매매꾼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이동평균 종류는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파생되는 보조지표들이 생겨날 것이고 모든 투자 심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는 5일선, 11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전업투자자예요. 전업투자자인데 어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달에 어떤 고정수익을 창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그러면 내가 중기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단기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 5일선이 분봉에 어떤 선이 될까?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10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30분봉에 몇 선이 될까?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내가 수익이 30% 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나 이외의 투자자들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매도보다도 내가 매도를 고려할 때 매도를 하지 않고 매도세가 물러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5일선, 11선, 21선까지 저는 단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장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자, 중기는 38일선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중기 3개월이죠. 분기. 1, 2, 3 개월이죠. 1년에. 그리고 4, 5, 6, 7, 8, 9, 그죠? 10, 11, 12. 3분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기선 중에서도 저는 자,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을 쓰고 있고 38일 이동평균선을 쓰고 있습니다. 중기는. 중기의 중기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는 121선과 240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분봉과 일봉과 주봉과 원봉 모두 적용이 돼요. 모두. 차트별로 매수 진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보세요.
자, 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오늘 3% 빠져 있습니다. 그죠?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이 노란 선이 21선이에요. 노란 선이 우상향 살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단기 추세는 지금 다 살아 있고 중장기 추세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입 시점 자체를 자, 26만 원을 진입을 했어요. 이 26만 원을 진입한 사람의 어떤 마음은 어떨까요? 거의 지금 15% 20%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고점은 나온 것 같은데. 나도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근데 이 매수 시점이 단기로 매수를 한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21선 저항권이 어디 있지? 지지권이 어디 있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을까? 잘된 매매일까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매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이게 주가가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21선 아래 구간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6만을 매수를 해서 다음 추세 지지선은 어떻게 될까? 61선 올라올까? 그죠? 올라올까? 아니면 깨질까? 계속 내가 기준을 잡았던 어떤 손절매도 없는 거예요. 손절선도.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차트에 적용이 되지만 차트별,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다. 그러면 단기 매매에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차트별로 매수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장에는 내 자신이 스승이에요. 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도 내보고 정말 피 같은 돈을 손실도 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점진적으로 수익을 계속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확률, 그러니까 5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5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 50이면 주식하면 될까 안 해요? 하면 안 될까? 안 해요. 확률 게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70, 80, 90% 이상이 될 때 주식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확률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이 계속 극대화하면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모델 2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B라는 매매를 했는데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계속 손실이 나는데 똑같은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는 어떨까요? 바보예요, 바보.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똑같은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바보지만 확률, 내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 투자자가 손실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그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그걸 구축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단기 10일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보세요. 정별이에요. 여기서 나는 진입 시점이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없으면 바보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 내 매매 시점이 어디가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매매 시점 나오지 않으면 매수 안 하면 됩니다. 매수 안 하면 본전이에요.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웨이팅 구간, 관망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 잘 진입을 하면요. 그죠? 수익도 극대화 될 수가 있고 매수 시점이 없으면 시장에 쏠려 다니지 말고 휘둘려 다니지 말고요. 내가 진정 내 타점, 매수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 25년째거든요. 토마토에 지금 18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어떤 섹터의 순환매만 바뀔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10배업 10배 이상, 100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성장 섹터에 날개를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환매 어떤 그 포인트만 틀린 거지 저는 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5, 10, 20 이렇게 보면 이 진입 시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매주 월요일에 투자의 기술 장중 웹캠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매매한 사람들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LNF가 시장에 주도를 하는지 여부를 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선 설명을 하고 있지만 LNF가 단기 추세가 꺾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 우향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 기준이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잡고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 금요일 지난 이번 주 어제였죠. 어제보다 지금 한 10% 빠졌거든요. 5에서 10% 정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입 시점이 잘못됐을 뿐이지 이 모든 객관적인 평균의 어떤 단기 이평선은 5일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해야죠. 그죠? 근데 내 계좌를 보고 있으면 이게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진입 시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나중에 이제 장기 이평선 먼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동평균선이 21선이 깨져서 61선까지 내려오면요. 저는 에코프로비엠 매수 시점이고 2차 전지주들이 눌려서 다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단기했죠. 중기 얘기 들어갑니다. 38일과 61선이에요. 지금 38 이동평균선과 61선을 보게 되면 자, 이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거든요. 48만 원이에요. 내가 손절선을 잡으려고 하니까 네. 어디 기준 잡지? 저기 노란 선 여기 보시면 38 MA선이거든요. 근데 43만 원에서 지금 무려 반토막 수준. 이걸 기다릴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매매 시점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 매매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내 종목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자, 뭐 친구 내가 3명이 있어요. 이 친구 뭐 2차 전지로 뭐 100% 수익 났대. 그게 내 돈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50% 수익 났어요. 나는 매수 못해서 바보 취급 당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틀리잖아요. 그죠? A라는 친구는 100% 수익 났으면 벌써 지금 현재 가격보다 20만 원, 40만 원 현재 가격이에요. 그럼 20만 원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친구 B라는 친구는 30% 수익이면 최소한 나보다는 싸게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친구들 때문에 사지만은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손해봤다고 그 사람 내 손실금 주나요?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8일선, 62선 중기선이다. 중기선이면 끝까지 중기이동평균선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려라. 웨이팅 구간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장기 이평선이에요. 121선, 241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장기 투자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든 나온단 말이에요. 응? 어떤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똑같은 종목은 제가 같은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자, 지금 49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21선 장기 이평선이 지금 20만 원권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까? 중요한 건 알겠죠? 내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갈까? 나의 기준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유동성 장세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정도 시중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진입 시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나중에 할 얘기인데, 자, 이동평균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거부터 하고 갈까요? 자,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 주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싸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비싸게 매수를 해서 싸게 팔면 이거는 바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강의 내용에서 3강에서 이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내가 매수 시점,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강의를 종합적으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술적 심리와 지금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의 성질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 강세장과 약세장 두 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지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지나고 나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대략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70에서 80% 정도의
어느 정도의 위치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그죠 수급이라든지 기업 분석이라든지 파악을 하면서 타점을 매수 시점을 잡는 거거든요. 자, 강세장은 뭐냐?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파동 운동을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 자, 약세장은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파동 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락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추세, 상승 추세는 하락하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조만간 반전하여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바닥 시그널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를 타는 시점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자, 하락 추세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예를 들어 상승하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요. 자, 이동평균선을 이게 어떤 이동평균선 상관없어요. 예. 자, 내가 단기 투자자면 61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중장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상승 추세예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하향 이탈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나요? 조만간 크게 하락 반전 신호가 나타나는 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겁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강세장과 상승 추세. 자, 그림 보세요. 이게 먼저 이 차트는 뭐냐면, 자, 여기 급락이 나올 때 이 차트는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여러분들. 자, 2000년도 팬데믹에 유동성 공급하기 전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게 보세요. 상승 추세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상승 추세는 장기 평선에 아래 깔리고 241선, 121선, 61선 이게 정배열이라는 얘기예요. 정배열이 되기 전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역배열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조만간 아까 봤죠. 상승 추세는 어떤 얘기를 했죠? 조만간 하락이 멈추고 상승 추세 전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상승 추세. 하락하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건데 그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어디가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하락하던 주가가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 지점이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강세장이 나타나는데 그 강세장이 나타날 때 이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가는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들,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차트 공부한 사람들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 시장이 상승 구간에 내가 매매를 하고 있구나. 지수를 보면 그 위치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해도 되는 구간이구나. 이 큰 흐름, 그죠? 탑다운 방식으로. 뭐 바트넘 방식이라든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보세요. 자, 이것 또한, 이건 언제냐면, 요거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자, 유동성 공급이 끝나고 이제 QT, 이 지수 차트예요. 팬데믹이 끝나고 유동성으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는 시점인데, 자, 아까 보세요. 이평선이, 그죠?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이든 단기 이평선이 지금 서서히 꺾이는 시점이잖아요. 상승하는 주가가, 그죠?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시점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지금 불운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을 나타내면 이건 뭐예요? 막 가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주식을 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웨이팅 구간, 관망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이러고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약세장과 강세장 이 차트 설명과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게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바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적용을 해보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여기 볼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 강세장과 약세장인데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이평선 한번 보시자고요. 큰 흐름을 파악을 할 때 121선, 241선인데 잠시 후 또 설명드릴게요. 똑같아 어차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지수를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자 이거 지금 종합주가 지수예요. 우리 종합주가 지수라니까. 그러면 아까 봤던
구간을 보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러분들. 자, 여기. 이것만 봐도 알겠네? 뭐냐면, 이 노란 선이 121선이고, 검정선이 241선인데, 자, 한번, 여기 데이터를 좀 돌려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자, 일단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응? 이 시점. 이 시점이 돌파를 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장기 중배열이 241선을 주가가, 자, 주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가가 241선과 121선을 돌파를 해서 지금 주식을 하라고 하는 시그널이 들어왔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요 구간 보겠습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을 보면, 자, 노란 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121선, 그리고 검정선이 241선이 여기서 깨졌잖아요, 이 지점에. 그럼 이건 뭐예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조만간 하락이 진행이 되겠네? 그 하락의 시점이 어디가 될 거냐? 그죠? 이러고 있잖아요. 주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는 어떠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금방 내용 들으니까 굉장히 쉽죠? 뭐예요? 자, 121선이 지금 밑에 살짝 깔려 있어요. 그리고 241선에, 돌파가 나온 시점인데, 이거 보니까 시장은 매수 시그널이 유입됐는데, 지금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네.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가 0.25 인하를 했고, 결국은 40년 만에 오는 인플레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네. 6% CPI, 미국 CPI 발표가 6.6%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까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한은에서도 금리 결정이나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상황을 읽고 그냥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강한 시장이 있을까? 자, 여기 보세요. 코스닥, 야, 마제스터 전문가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야, 이 121선이 돌파를 하고 241선이 돌파를 해서 주가가 위에 있네? 그쵸? 너무 쉽죠? 그쵸? 지수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내가, 여기 지금 850포인트 지수, 코스닥 지수를 85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8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시장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한 50포인트 빠지면 코스닥 지수가 0.7% 정도까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한 20%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의 분위기,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들은 막 올라와요. 순환매 나오고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쏠리지 않는, 내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정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려올 때 기준을 딱 보는 거예요. 마제스터 전문가가 241선과 121선이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의 어떤 매수 시그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네? 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약세장에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구간,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네? 근데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야, 이동평균선에 그러면 이 성질은 어떤 게 있을까? 딱 얘기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지금 내용을 다 할 수 있을지. 자, 집중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재미있죠, 그죠? 재미있어요, 그죠? 간단하지만 수익을 주는 거니까 바로 적용해 보세요. 내일부터 오늘 그냥 이 강의를 한 두세 번 돌려보세요. 응? 이거 다 알려주는 건데 두세 번 돌려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매매를 했던 내용들을, 실전에서 매매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매하는 시점이 맞았나? 매수 타이밍이 맞았나? 아니면 매도하는 시점이 맞았나? 내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야, 내가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그죠? 이 강의 내용 굉장히 잘 들은 겁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동평균선의 기준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동평균은 더욱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보세요. 주가의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회귀 변화가 일어난다. 즉, 이게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요. 이렇게. 이게 되나?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어요. 자, 이게 이동평균선의 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회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강의가 오늘 이렇게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용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자, 주가 이동평균선에 돌파할 때는 매수고 하락할 때는 매도 신호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주가 이동평균선이 돌파할 때는 매수고 하락할 때는 매도다. 주가가 상승하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주가가 추세가 상승하는 구간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돌파하면 매수, 하락할 때는 매도예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등시 매도란 말이에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두 가지 A,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위로 제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매수하세요, 하락할 때는 매도하세요 얘기를 하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반대 시그널을 얘기 안 해도 아, 마제스 전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시간상 지금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8번 보시면 주추세 반전. 주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주추세의 반전이다. 하락장, 상승장. 아까 얘기 드렸죠? 아까 미리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응? 이거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아이고. 그죠? 이거.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잖아요. 코스피 차트. 줄여도. 응? 줄여도 딱 나오잖아요. 딱. 그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주추세가 장기 평선이 저기 보세요. 저 위로 올라왔어요. 주추세가 상승이잖아요. 그죠? 이 상승장. 하락이잖아요. 하락장. 지금 어때요? 상승으로 가려고 방향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저 차트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방향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구간들. 내용 끝난 거예요, 이제. 응? 주추세 반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자, 그러면, 야,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응? 이동평균선 좋다, 이거야. 전략이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 경제학, 우리 꼬마애한테, 우리 꼬마애한테, 7살 꼬마애한테, 너 여선이 올라오면 매수하고 여선이 내려가면 팔아.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매매했더니 걔 꼬마가 수익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경제학자가 아무리 경제 분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는 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게 좋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 시점. 우상향 차트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우하향이면 반대다. 생각하세요. 자,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돌파의 매도 시점이다. 그죠? 우하향 차트. 기울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바뀐다. 상승일 때와 하락일 때 매매 전략이 바뀐다. 요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종가와 이동평균선이 교차할 때 돌파 후에 매수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매수하지 말고요.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3일 정도 횡보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데 다음날 보니까 3일 지지가 돼? 근데 4일째 이렇게 음봉이 딱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요? 멘붕 온다니까요.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절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멘붕이 딱 된다니까요. 왜? 훅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응?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 딱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내용 집중하시고 자, 우상향 기울기에서 이거 이동평균선 보세요. 이거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레인보우 로봇이에요. 이거 매수, 올라올 때 매수, 떨어질 때 매도. 이렇게 요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돼요? 탐 나온다니까요. 어렵나요, 주식이? 요거 하나 올라올 때 매수, 빠지면 매도. 이거 하나만 봐도 답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응?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자고요. 자, 레인보우 로봇 보셔요. 굉장히 쉽죠. 아까 요 타이밍이거든요. 자, 요 타이밍이에요. 지금, 자, 잠시만요. 제가 밑에 조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PD님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네요. 차트 사이즈가.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 이게. 자, 올라올 때 매수, 여기에. 자, 떨어질 때 매도. 매도하면 돼. 자, 그리고 올라올 때 매수. 여기 매수 사인 나왔네?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매도 사인 나왔네요. 여기, 그죠? 여기 이 자리에서. 근데 매도 사인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폭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울기가 우상향되기 때문에, 응? 수익률이 먹을 때는 크게 먹고요. 그죠? 그리고 손절이 짧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3월 16일 날. 이때 매수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매수 진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져 있네? 이렇게. 그죠? 매수 안 했으면 그냥 나는 매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시장이 꺾이고 있나?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나는 수익을 이 종목을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나 얻었잖아요. 그죠? 이 마저스도 배워야 산다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응? 수익을 내는 게 나의 정답이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우하향 기울기는 이거 뭐예요? 이건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되는 거죠. 우하향으로 가는 종목들은 매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아니 이거 지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저스도 전문가님? 아니 보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네이처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요 지점에서 이게 우하향이 되나 이게?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뭐 삼성전자, 천하의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도 자, 요 지점에서 이게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 지점이잖아요. 누구나 봐도 1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금방 다른 거 말고 다 생각을 지우려니까요. 이 시간 이 강의 내용을 배워야 산다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버려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상향으로 기울기 각도가 돌아서 우상향으로 돌아갈 때 매매한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면 내 최소한 이런 구간은 피해갈 수가 있잖아. 자, 이 네모 박스권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나왔는데 이런 구간들. 그죠? 이런 구간을 매매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밑에 전략 보시자고요. 야, 두 개보다는 매매, 약간 강의 내용이 어떻게 보니까 매매 확률이 위로 50, 아래로 50이면 이거 주식하지 말고 그냥 그죠? 그냥 뭐 홀짝 해야 되겠죠. 그런 게임을 하면 되는 건데 매매 확률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개 하면 되죠. 단기와 장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위에 있는 경우에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익이 나봐요. 그게 어렵나? 굉장히 쉽지.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장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시점이야. 장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시점이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기업 내용이 들어가고 수급이 들어가고 시장의 흐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매매 타이밍을 어디서 잡느냐? 자 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눌림목 맥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장대 양봉에서 이게 아마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뜰 때는 최소한 한 20% 이상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수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이걸 타이밍을 잡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걸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는데 어제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보니 이게 오늘이라 가정을 할게요. 오늘 또 15% 올랐어요. 여기서 물렸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물렸어. 그러면 야 들은 건 있어. 마저스토 전문가가 21선이 우상향되고 중기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되면 보유하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다행히 21선 이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멘붕 온단 말이야. 야, 저 전문가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응?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손절이나 무기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 진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 지점. 그러니까 이게 한 만약에 한 15일 정도, 야, 이거 올라올 거다라고 이제 고민을 겁나게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좋아. 내 원칙은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끝까지 기다려요. 그죠? 운동도 하고, 막 친구 얘기하는 것도 막 안 듣고, 그죠? 혼자서 멘탈 관리하면서.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야, 이게 내가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면, 이게 멘붕 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특히 전업하는 사람들이, 야, 15일 동안 기다렸는데, 야, 다음 달 생활비가 집에 5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나 지금 이거 돈벌이도 없고 전업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되면 멘붕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격조정, 21선과 이격조정이 나올 때면, 이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야, 15일 동안에 시간을 벌고 내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시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야, 제 얘기를, 마저스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구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구나. 떠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 보시자고요. 제가 지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 여기 보세요. 에코프로. 아까 얘기 드렸죠. 자, 여기서 61선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이게 61선까지 무조건 조정이 일단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38일선까지. 그럼 그 가격선이 만나는 시점이 한 20만 원 전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저는 무조건 기다려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에코프로비엠 벌써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관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도, 그죠? 그러면 분석하는 게 오죽 많겠습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1선 눌림목 자리 딱 보니까, 이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야, 지금 강의를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 에코프로비엠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보면, 자,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지금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야, 마지스 전문가가 21선까지 딱 내려오면 매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이날이 무슨 얘기냐면 3월 20일 이게 내부자 정보, 내부자 얘기 나오면서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매수할 수 있습니까? 일반 멘탈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수 못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얘가 이쪽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여기. 이런 타이밍.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죠? 요 정도. 자, 요 정도 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추세 국면에 대해서는 제가 요 추세 국면, 오늘 내용 다 돌아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추세 국면은, 그쵸?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추가해서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도와 매수 구간과 관망 구간이다. 웨이팅 구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별표, 이건 진짜 여기 안 보여도 돼. 이거 진짜 다 별표 쳐도 돼. 최소 중기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중기 이동평균선. 38MA하고 60MA가 각도 자체가 이렇게. 이게 45도잖아요. 그죠? 최소한 30도 이상 올라올 때 매수해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 제약을 완전 날바닥에 추천했잖아요. 이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거 지금 다음 시간에 신저가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늘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꼭 시청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웨이팅 구간. 그러니까 관망 구간은 무조건 중장기 이평선이 40도에서 45도. 눈으로 봐도 돼요. 대충. 야, 꼭 45도 각도계 가서 45도 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45도 각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평선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38일선과 61선. 웨이팅 구간. 내가 타이밍이 안 오면 웨이팅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요거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중장기 이평선 지수 보고 얘기 드릴게요. 자, 001 우리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중장기 이평선들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 보시면 121선과 241선 이 구간들 자 보세요. 여기 네모친 박스에서
241선, 121선 돌파했나 안 했나요? 안 했다니까요. 121선은 요 구간에서 한번 돌파했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 살짝 돌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돌파했어. 이거 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3,100포인트에서 야 그냥 탱가 해외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 어? 여행 다니면서 야 가만히 보니까 마저스토 전문가가 저기 121선 240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6개월 7개월 여행 다니고 왔어요. 여기 이때는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해외는 못 갔겠네. 그러면 뭐 국내도 되게 좋은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웨이팅 구간 이런 구간은 뭐예요?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돌려보세요. 매수 구간과 관망 구간은 무조건이다, 이거. 웨이팅 구간. 관망하면, 그냥 관망하세요. 전문가들이 그냥 여기는 관망하세요. 이러면 안 박히잖아, 내리에. 그래서 웨이팅 구간이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 결론 똑같은 얘기고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조금 있어 보인다. 그러면 요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들은 한 5분 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분봉인데 내가 5일선과 21선이 내가 보는 10분봉과 30분봉에서 어느 선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6시간 반이면 하루가 30분 봉으로 보면 13캔들이에요. 13캔들. 이게 하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답 나오죠? 여기 보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1봉이 1MA가 하루 1봉이에요. 그러면 30분 봉은 13MA가 된다. 13일선이 아니고 13M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죠? 그러면 10분 봉은 쉽게 얘기해서 30분 봉에 3배로 곱하면 되잖아. 그렇죠? 39. 요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30분 봉에 일봉의 5일선은 30분 봉에 65MA다. 일봉의 21선은 30분 봉에 260MA다.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이거 지금 1시간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쉽게 그죠? 얘기 안 해도 그냥 딱딱딱 나오거든요. 자, 이건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60MA다. 30분 봉을 보면 780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미리 설정해 왔죠. 그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저 이거 지금. 자, 기억하세요. 요 자료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30분 봉이에요. 자, 요게 지금 30분 봉이에요, 여러분들. 자, 30분 봉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자, 저 화면에 왼쪽, 우리 신이가 볼 때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네요. 위. 자, 이 동그라미 친 쪽으로 갑시다. 위. 주황색이 13, 65, 260, 780이다. 이게 뭐다? 1일선. 일봉의 1일선이다. 그리고 65가 일봉의 5일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13, 65가 뭐예요? 5일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요렇게. 이게 일봉의 5일선. 그쵸? 260. 30분봉에 260은 뭐예요? 일봉의, 요게 뭐예요? 21선이다. 응? 그리고 밑에, 요게 초록색인가? 61, 일봉의 61선은 780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야, 분봉 보면서 매매도 가능하겠네? 요렇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 지금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동평균선에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되겠네. 여기는. 여기. 자, 셀트리온 제약이 훅 빠졌어요? 여기서는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도 되겠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아이고. 그죠? 제가 지금 스튜디오 출연이 오랜만이다 보니까 조금 방송이 좀 어색하죠, 여러분들. 그래도 한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 얼마 이탈하면 손절 라인 잡든지 아니면 이 5일선이 올라탈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한다든지 기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밑에는 21선이네? 노란 선이? 여기는 21선에 지지가 되지 않고 빠지네? 그러면 기준점을 21선을 딱 잡고 가면 되죠. 기가 막히죠, 그죠? 야, 이거
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내가 그동안에 이게 실천을 못했구나. 어? 그죠? 이거 너무나도 단순하고 다 아는 내용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이거 돈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너무나도 쉬운데 이거 몰랐구나.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죠. 아 이걸 못하겠네. 시장 분석과 업종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종목과 업종 분석하 요거는 마지막 그 4강에서 아까 얘기 드렸죠. 추세 분석하고 시장 업종 분석은 마지막 그 저희 강의 정리할 때 딱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키움 증권 하면 요거 기가 막힌 건데 이것도 진짜 0213 하면 보면서 딱 보면 이게 진짜 답이 딱 나오는데 그죠? 오늘 내용만 들어도 그 다 보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라고. 요거 보세요. 응? 또 강조하잖아. 빨간색으로.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나만의 매매 기준과 매수 시점과 웨이팅 구간의 타이밍을 잡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요즘은 조건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 딱딱딱 설정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거. 자, 체크 포인트. 자, 집중하세요.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 이 얘기 하려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열강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매수 진입 시점에, 이게 서술형으로 제가 다 풀어놨어요. 잘 들으세요. 매수 진입 시점에 대한, 그죠? 매수 진입 시점에 대한, 야, 여기서 끊는다. 전략을 세운 후에, 먼저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이 보일 때 막 올라오는데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진입 시점에 대한 전략을 세운 후에 매수 진입하세요. 뭐 이거 어렵습니까? 그죠? 전날 딱 종목 검색하고, 아니면 장중에, 뭐 내가 도움받기 힘들면 저한테 도움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매수 진입 구간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하는 매수 진입 시점까지 오지 않으면 매매 안 하면 나는 내 계좌 손실 안 납니다. 그죠? 시장 분위기에 휘둘려 매매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요, 전문가가 25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AI로 뭐 조건식 시스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또 시스템 매매에서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에 휘둘려서 매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된다. 요거 그 다음 얘기가 이게 기가 막힌 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보는 이동평균선과, 그죠? 제가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줄이잖아요. 시점 매매를 절대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분 차트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매수 보면 30분 차트로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봉에서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매수 손절선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 보고 매매한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분분 보고 매매했는데 내가 손절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30분은 손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동평균선과 실전 매매는 절대로 일치시킨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한 또 강의 준비를 또 알차게 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